오늘 이 자리에 온 그대에게 나는 먼저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그대는 잘 버텨왔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긴 시간을 살아냈다. 그럼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또렷해지고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가? 그대의 괴로움은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대가 너무 많은 생각을 혼자서 오래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무언가를 더 가르치려 하지 않겠다. 바꾸라 말하지도 않겠다. 다만 조금 내려놓는 법을 함께 바라보려 한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길, 애써 긍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 지금 이 순간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길을 말이다. 그대가 이 영상을 켜놓고 그저 숨을 쉬는 동안 마음이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디로도 가지 말고 무엇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여기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고요함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일일 뿐이다.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에 함께 들어가 보자. 그대는 생각과 마음을 같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생각은 마음이 아니다. 생각은 마음 위를 지나가는 손님과도 같다. 손님이 온다고 집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님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려 한다. 그때부터 집은 어지러워진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그대의 마음이 나약해진 것이 아니다. 그대가 생각을 너무 성실하게 상대해왔을 뿐이다.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자식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내가 항상 이런 식이었지.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모두 떠오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떠오릅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만약에 큰 병이면 어쩌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또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재산은 제대로 정리해뒀나? 장례는 누가 치를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그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텅 빈 집 안에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엄마 아빠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또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생각, 또 생각, 그리고 또 생각. 그런데 그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생각이야. 이것은 내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그렇게 생각을 붙잡으면 생각은 더 크고 무겁게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물 위에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나뭇잎은 흘러가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나뭇잎을 붙잡으면 나뭇잎은 그의 손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 나뭇잎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원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서 무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생각을 붙잡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면 언젠가는 답이 나올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과거의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앉아있는 이곳에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몸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만 보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끼어들면 이 순간은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만 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젊을 때의 생각은 앞으로 가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의 생각은 뒤를 자주 돌아본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은 달랐어야 했는데, 생각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그대를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한다. 또 어떤 생각은 아직 오지 않은 나를 걱정하게 만든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은 잘 살아갈까? 나는 점점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잘 보아라.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 속에만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번에 저 열매를 먹었더니 배탈이 났었지. 다음에는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간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능력이 너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일도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이미 지나간 일도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걱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가느라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떠나갔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가 확실해집니까?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오랜 옛날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무 아래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대에게도 후회나 걱정이 없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그 노인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붙잡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라 오해한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삶을 놓는 것이 아니다. 삶을 붙잡으려는 손의 힘을 잠시 풀어주는 일이다. 그대가 손에 쥔 것은 사실 대부분 이미 흘러가고 있다. 과거도 자식의 인생도 노화도 죽음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그대의 손만 아플 뿐이다. 그대가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라면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두 그대 안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오랜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은 그대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험들은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후회스러운 말, 놓쳐버린 기회, 상처 준 사람,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무거운 기억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앞날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만회할 수 있어.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암은 아닐까?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은데.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리면 놀라서 깹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모두 큰 병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릅니다.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희생합니다.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함께 살고 있어도 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아파서 만나지 못합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생각만 자꾸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 마이너스 후회, 걱정, 두려움, 외로움, 불안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과거를 붙잡습니다. 생각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생각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금을 놓치고 머릿속의 생각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만들어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무거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먼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무관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대가 돌멩이 하나를 주먹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 돌멩이는 날카로워서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대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안 돼. 이것은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정말로 그 돌멩이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손을 펴면 됩니다. 그러면 돌멩이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분노를, 원망을, 두려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회는 나의 일부야. 이 걱정은 내가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야. 이 분노는 내가 정의롭다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대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 감정들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이 아니듯이 하늘은 구름을 담고 있지만 하늘 자체는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은 와서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에너지 대신에 믿음과 존중이라는 가벼운 에너지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걱정이야. 저 아이는 나 없이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어른이다. 자기 삶을 살 능력이 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된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돌보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아파.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몸도 더 빨리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운동하고 잘 먹고 쉰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나는 가난하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돈에 묶여 살게 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 아끼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쓴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호숫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보니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 달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손을 넣어 달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넣는 순간 물이 흔들리고 달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물이 다시 고요해지자 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달은 흩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보지 않았는가? 달은 저 위에 있다. 물에 비친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잡으려 하니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밤새 헛된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붙잡으려는 대부분의 것들은 물에 비친 달과 같습니다. 실제가 아닌 그림자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물에 비친 달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물에 비친 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림자를 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진짜 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걸었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짐을 지고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 수도승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짐은 무엇인가?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온 길에서 주운 것들입니다. 예쁜 돌멩이도 있고 빛나는 조개 껍데기도 있고 진귀한 나뭇가지도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나그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들을 계속 지고 가는가? 그것들이 그대를 무겁게 하고 그대의 발걸음을 느리게 한다. 그대가 정말로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조개 껍데기를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뻤는데, 저것은 저렇게 귀했는데,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의 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평생 짐을 모읍니다. 후회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 집착이라는 짐, 두려움이라는 짐. 처음에는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해. 이것은 잊으면 안 돼. 그렇게 하나씩 주어서 등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깨가 아파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더 이상 지고 갈 필요가 없어.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할 뿐이야. 이제 놓아야 해. 하나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강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흘러갔다. 지금 흐르는 물은 오늘의 물이다. 그리고 이 물도 곧 흘러갈 것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도 저 강물과 같구나. 어제는 이미 흘러갔다. 오늘은 지금 흐르고 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강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아, 해가 진다. 빛이 사라진다. 곧 어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광경을 보며 평온했습니다. 해가 진다. 하지만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가 져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끝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몸과 삶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고요한 알아차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를 사는 그대에게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대가 태어났을 때 죽음도 함께 태어났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꽃은 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첫째, 우리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지의 것은 두렵습니다. 둘째,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셋째, 우리는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넷째, 우리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합니다. 나는 아직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바라봅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대가 웃었던 순간들, 그대가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들, 그대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기쁨도 맛보았고 슬픔도 겪었습니다. 사랑도 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삶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은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세요. 나는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으세요. 해가 지는 것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죽음과 친해지세요. 죽음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세요. 죽음은 언젠가 그대를 데리러 올 친구입니다. 그때가 오면 평온하게 그 친구를 맞이하세요.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변화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다시 물이 되듯이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죽음을 걱정하느라 삶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우리가 자주 집착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은 다 자랐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저 아이는 괜찮을까?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이 자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도와줍니다. 하지만 억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배움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어. 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믿으면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을 때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바쁩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대신 그들이 연락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짧게 따뜻하게 대화하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걱정을 늘어놓지 말고 그저 잘 지내니? 건강해? 사랑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 불안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삶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떤 노인은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도 아껴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안 만나고 나중을 위해 아끼다가 나중이 오지 않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손주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세요. 그대가 가진 돈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보는 것은 공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공짜입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셋째,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어떤 노인은 하루 종일 건강 걱정만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온갖 검사를 받고 그럼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적당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쉰다. 하지만 결과는 받아들인다. 몸은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가진 건강에 감사하세요. 다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구나. 눈이 침침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구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은 그 당시의 그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지식으로, 그대가 처한 상황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대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세요. 후회스러운 경험도 그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대도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집은 조용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외로움을 대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것을 인정하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껴보세요. 어디서 느껴집니까? 가슴입니까? 배입니까? 그 감각을 자세히 느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사실 그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 안에 외로움을 느끼는 그대가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대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배우세요. 혼자 있음을 즐기세요.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세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천천히 음미하며 하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물론 사람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회활동을 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는 마세요. 진심으로 연결되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대가 조금씩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이곳에 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대는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어제의 걱정을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대는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로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맛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대는 진심으로 듣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삶은 생생해집니다.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소리가 더 맑아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둘째, 그대는 평온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머릿속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생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아집니다. 표면에는 물결이 일어나지만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셋째,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그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눅 들지 않습니다. 늙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가 살아온 세월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다. 이것이 나다. 이렇게 당당해집니다. 넷째, 그대는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새소리, 꽃향기,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다섯째, 그대는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가족을 볼 때 짜증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들의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모든 생명을 볼 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커지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그대는 지혜로워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구름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무엇은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대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생각한 후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이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대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이 고요한 마음과 만나면 진짜 지혜가 됩니다. 일곱째, 그대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해야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괜찮다는 것을 알 때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대는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대가 살아온 수십 년, 그 세월이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상처도 모든 것이 그대의 일부입니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대는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나는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고요히 앉아 숨을 느끼세요. 생각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붙잡지 마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대의 몸은 늙어갑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오면 평온하게 맞이하세요. 그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그대 안에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에게 부드럽게 나는 그대를 믿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대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대는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나는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그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대, 여기까지 함께 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연습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는 것을, 삶이 예전보다 평온해졌다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고요함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사랑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 그 길은 멀지 않다. 늘 그대 안에 있습니다.